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논문 통계 분석론 2주차인데요. 1주차에 했던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논문 통계 분석론의 그 강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논문 요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논문 통계 분석 방법론이 이게 사실 시장 조사 방법론이나 거의 같거든요.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이게 경영지도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우리 분야의 강의 시험의 한 3분의 1은 이게 사실은 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질문이 나와도 그 원리를 알면은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시장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논문 통계 분석론 이쪽은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논문 통계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 논문 통계를 매일 안 보니까 배울 때는 아는데 또 지나면은 또 가물가물하고, 저도 마찬가지. 한 2달 또 안 하면은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또 한 번 하면은 또 하는데 이게 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수업은 그 뼈대를 척추를 이렇게 좀 잘 세워놓고 나중에 이제 살은 여러분들이 붙이면 돼요. 근데 그 척추를 좀 잘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언제라도 또 보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척추를 한번 만들겠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좀 대응이 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세 번째는 여기 사업계획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졸업학점으로 졸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논문 통계 분석론을 통해서 논문에 대해서 또 인식이 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할 만하네 이런 분도 계시면 논문으로 해가지고 졸업을 또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논문 통계 분석론 이런 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론적인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원리 중심으로 하겠다. 이게 제 이제 방법이었고, 그리고 반복 학습을 좀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를 좀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요 뒤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수업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하다 보니까 15주차지만 벌써 14주차 이제 중에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듣고 다니면 자기게 되는 거. 그래서 그 툴을 좀 같이 수업할 때 할 거고, 그 중심에 보니까 이 유튜브에 이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 분석 해가 노경섭 지음 있어요. 이걸 검색을 하면 첫 번째 이분이 했던 게 34강으로 해가지고 36강인가 34강으로 해가지고 했던 게 있고, 그건 좀 음성이 별로 안 좋지만은 풀로 이걸 다 이야기 해놨어요. 그래서 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걸 하면 10시간 정도 되는데 10시간만 들으면 이걸 한 번 다 뗄 수가 있어요. 제 수업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재 강의를 선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알아서 학습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논문 통계에 대해서 그 선입견을 좀 배제하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 누굴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 논문 통계를요 강의를 하는데 너무 지엽적으로 강의하니까 이분 들으면은 이분께 맞는 것 같고 저분 들으면 저분께 맞는. 근데 그 방법으로만 할 땐 잘 아는데, 이게 그냥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보면 이게 또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 원리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고, 그래서 요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 분석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그래서 1차 버전이 여기 보면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 분석이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강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 분석 SBS A노트에 2.0 21.20 해가 인트로덕션 돼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9버전이에요.
이게 32개고 그 다음에 신버전은 뭐냐면 앞에가 1-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요 책의 그 목차하고 똑같이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이 목차대로 저걸 들으면 그대로 맞습니다. 여기 보면 파트 1, 파트 1, 2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하고 그래서 이걸 들으면 괜찮다. 이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가 논문을 하는데 조금 원론적으로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딕셔너리 같은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걸 보면 딕셔너리 같이 중간중간을 보더라도 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잘해놓은 책인데 이훈영 교수님이 연구조사 방법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학부 여기 계셨을 때 석사할 때도 또 여기 그 교수님들이 추천해 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 정도는 소장하고 있으면 물어볼 때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원론적인 책은 인터넷 검색하면 또 잘 안 나와요.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그냥 전부 영업적인 그런 걸로 나오지 이렇게 원론적으로 인사이트하게 나오지는 않다. 다 보면 그 어떻게 보면 낚시성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유튜브에 조금 더 원론적으로 아주 인사이트하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논문을 준비하는 모임 해가지고 요 논준모란 내용을 치면은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 이니셜인데 논준모 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김경순인가 뭐 그런데 이분이 논문 통계 분석 쪽으로 한 25년인가 내공이 있는 분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짧게 한 15분 단위로 해가는데 이거 듣다 보면 원리를 알게 됩니다. 이분이다 김성환 소장의.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재밌는 그러니까 다양한 픽 값부터 해가 뭐 하여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확장해 가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뭘 들어도 인사이트합니다. 그래서 뭐 기초가 없어가지고 못 듣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동영상 버전을 한 5번씩만 50시간만 이번 학기에 한번 반복해서 5번만 들으시면 이 수업이 계속 기다려질걸요.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관심이 나요. 처음에 모를 때는 듣기 싫은데 내가 아니까 들으면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듣게 돼요. 그 드라마 보듯이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좀 해서 어차피 석사면은 이 논문으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문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하는 대학원하고 박사의 그 일반 학사하고 차이점은 이 논문을 통해서 연구 역량이 있음을 증명하는 학위입니다. 이게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석사의 레벨은 뭐냐면 논문을 어떻게든 한번 써봤다, 그 프로세스를 한번 겪어봤다가 석사고요. 박사는 뭐죠? 독자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다가 박사입니다. 그럼 이제 정부 R&D 과제 받을 때는 박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조건의 그런 과제들만. 왜냐하면 박사니까 그건 라이센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이 학위는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아실현용일 수도 있는데 가장 맞는 자격증이 경영학 박사고요. 경영학 석사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사가 그 자격증 전체 학위하고 자격증 전체에서 넘버원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경영학 박사로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졸업할 때 2015년도 졸업할 때 평균 나이가 56세. 제가 그때 46세였으니까 제일 어린 나이였어요. 다 56세에서 어떤 분은 70세. 그렇게 따셔도 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주위에 여러분 선배들 중에 2007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기인데 7기죠. 7기로 들어오신 동기들이 15분이 박사 올라가가지고 박사를 다 땄는데 이분들은 지금 보면요 다 삶의 질이 나쁘지가 않아요. 어디 속해 있든 안 있든 뭐 굉장히 뭔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그걸 보고 아 어디 속해 있는 제가 제일 삶의 질이 안 좋은 것 같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가 딱 제일 삶의 질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나의 명예로 생각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애정을 불태우지만 삶을 불태우지만 삶의 질을 보니까 사실은 어디 안 속해 있고 내가 하기로서 어디 자격을 갖춰서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국 과제 심사 박사를 딱 따고 나서 제가 뭘 붙였냐면 일주일 동안요 제 경력을 버전업 할 수 있는 작업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정부 지원사업 연구심사위원 등록하는 거 있죠. 한 몇십 개가 돼요. 연초에 한 30개를 일주일 동안 거기 이력서 등록하고 거기 박사 재학증을 전부 박사 졸업으로 하고 버전업 시키는데 일주일 했다니까요. 낚시 밑밥 던지는 일을 일주일을 했어요. 30군데 이상을 박사 하나 따면요 등록할 때가 30군데 이상이에요. 리스트 쫙 해가지고 심사할 수 있게 다 내 경력 버전을 딱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주위에 박사가 별로 없어. 상상력을 좀 다른. 예, 진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박사를 땄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부르는 레벨이 달라요. 박사 재학생일 때는 하고 박사를 딱 따니까 명함에 이제 경영학 박사 딱 들어가니까 벌써 부르는 기관이나 레벨이 다 달라요. 예. 그리고 교수를 따면 더 교수가 되니까 더 이제 레벨이 달라지고. 그리고 교수만이 또 심사를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관 선정 심사, 뭐 이런 인천 뭐 개발 택지 뭐 몇천억짜리 뭐 선정 사업자 하는 데는 다 가보면 전임 교수가 다 와 있어요. 그런 레벨부터 정부 과제 심사, R&D 심사 그런 데부터 또 이렇게 일반 소상공인 심사부터가 이렇게 쭉쭉쭉쭉 날아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문 심사 의뢰도 많이 들어와요. 제가 논문 심사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논문을 한 50편 심사를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그 제가 강의를 하는데 리얼한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심사한 거 중에 잘 된 거 가지고도 제가 보고 안 된 거, 그 심사편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야지 내가 낸 논문이 어떤 식으로 심사가 돼가지고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필요성은 결국은 내가 논문 작성이 있어가지고 정밀한 보고서 작성 능력입니다. 정말 그 최고의 그 정밀한 보고서는 논문이거든요. 논문은 어떤 글씨 하나도 어떤 원칙에 따라서 딱 작성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최고의 논문 보고서 작성 능력을 가지려면 이런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무가 트레이닝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 이 논문을 쓰면요 사업계획서가 더 쉽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논문 독해 능력. 논문을 이렇게 했으면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계기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운전을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그 어떤 독해 능력이 생기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일상생활에 뭘 말하면 저게 어떤 의미인지 유의 수준 5%에서 뭘 말한다. 유의 수준 1%에서 말한다. 0.1%에서 말한다.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럼 논문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논문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내가 논문을 만약에 졸업 논문을 쓴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주제서. 그렇죠. 정말 너무 저 이렇게 액션이 좋으니까 제가 재밌습니다. 유치원생 데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살 유치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잘하거든요. 나중에
딱 그 분위기입니다. 예, 교회에서 잘 집에서 익혀줘요. 주제 선정. 주제 선정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거, 그 다음에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는 거. 이게 뭐죠? 자기 분야의 경험이죠. 경험이 있고 뭔가 잘 아는 분야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전공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분야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논문이 내가 그냥 뜬금없이 예를 들어 하면 거기 논문 설문조사 받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분야가 돼요. 접근 가능. 그래서 논문을 쓰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 CEO의 성향 분석과 관련돼서 하면 CEO를 한 150명, 100명 동원할 수 있고 이런 분야면은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 주제를 한다는 거는 이 접근 가능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업 의지 또는 의도 이런 걸 키워드로 해가지고 종속 변수를 하는 이유가 일반인한테 그냥 뿌리면은 그냥 쓰면 되는데 이 키워드가 뭐냐면 설문조사할 때 이 창업 의지나 창업 의도 이런 걸 하면요 기업가 정신 할 때 굉장히 쉽게 논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의 성과 분석 쪽으로 가가지고 재무제표나 아니면 시크릿한 부분을 가면 너무 그 기업의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팩트로 해가지고 하면 이게 설문이 잘 나오겠습니까? 자료 조사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료 조사가 가능한 자료 확보가 가능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냐면 나의 그 브랜드에 브랜딩이 가능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브랜딩이 돼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당신 논문이 뭐야 했더니 뜬금없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브랜딩이 가능한 그 키워드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 전문성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그 전문성을 드러내는 키워드로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철저하게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석사 논문도 그렇고 박사 논문도 그렇고 철저하게 어떻게든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제 논문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졸업에 연연해 가지고 이 졸업 때문에 대충 그냥 주제 정의가 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그땐 좋지. 졸업했다고 축하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학위가 장롱 학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워 케이스를 하든 논문을 하든 다 좋은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냥 졸업 학위 받아가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될까? 돼요. 왜 되냐면 제가 그 공학 석사를 받았을 때 기계공학 일반 그냥 공학 석사를 받았을 때 이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떤 한 3년을 고등기술연구원 이런 데서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 석사를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내가 그냥 회사만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너 지금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내 인생 퇴직 2년을 앞둔 지금 내가 하나 조언을 하는데 석사는 자격증이야. 남겨 차별화 포인트야. 이게 있고 없고가 너한테 어떨 땐 결정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는 석사학위 졸업자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와. 그래서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거듭사 컨설턴트가 돼가지고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제가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저는 이런 기회를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때 땅을 쳐도 내가 자격 조건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는 뭐냐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졸업을 하면은 학사 이제 석사로 졸업했을 때 이런 누구보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뭘 먹고 살면서 한다면은 내가 그 특히나 브랜드 포지셔닝으로 해서 1인 창직을 통해서 어떤 1인 창직을 통해 셀프 인턴십을 통해서 스스로 인턴을 하는 거죠. 인턴십을 통해서 뭐가 되죠? 셀프 인턴십을 통해서 스스로 한 3년 정도 새로운 영역에 그러니까 브랜드 자기 포지셔닝 한 4개의 중심을 찾아서 셀프 인턴십 이거는 누구도 없는 A, B, C, D면 이런 포지셔닝 가지고 이 중간을 찾아서 이걸 한다는 건 누구 밑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셀프 인턴십이 뭐냐면 남한테 돈 안 받고 봉사를 통해서 어떤 인지도를 높이고 좋은 인지도 그러고 강의를 통해서 자기를 어떤 생각을 전파해서 그 인식을 시키고 홍보를 시키고 그리고 컨설팅 강의하다 보면 또 컨설팅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자기의 전문성을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뭘 가르치면 더 그냥 전문성이 생겨요. 남한테 5배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남한테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전문성도 생기고 강의를 통해서 뭐냐면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영업사원인데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영업사원이 교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뭐죠? 봉사를 통해서 경험이라는 거를 자기가 확보하고 왜냐면 돈 안 받고 하는데 다 써주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하면은 안 써주지만 내 돈 안 받고 당신 밑에서 일할게. 그러면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돈 따지고 자기가 인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 내놔라 누가 시켜줘요. 그런데 돈 없이는 일단은 할 수가 있어. 몇 년? 1, 2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경험을 쌓으면은 당연히 전문가가 돼서 강의를 할 수 있고 컨설팅을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남을 심사할 수 있는 입장이 돼요. 이게 밸류체인이 짱 이거를 한 3년에서 한 5년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1년 해가지고 내 친구들이 인정해 줄까요? 너 갑자기 공대 다니는 갑자기 뭐 컨설팅하고 창업한다고 했을 때 인정해 줄까? 예수님도 자기 동네에서 인정 못 받았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 걸 사실 5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프 인턴십을 통해서 그죠? 브랜드가 생기면 이걸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남한테 그 기억을 받아서. 브랜드를 받아서 이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일이 들어오면 그럼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또 키워야 되고 사람을 직원으로 시키고 이 직원화가 되면은 뭐죠? 관리가 필요하니까 시스템이 또 들어와야 되고 이 시스템을 또 발전시키다 보니까 사업 아이템이 되고 이 사업 아이템으로 하다 보니까 뭐죠? IR 투자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정부나 이렇게 하는데 전부 보면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거밖에. 창업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창업을 하라고 하니까 망하지. 왜 망해요?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이게 뭐죠? 이건 뭐냐면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걸 뭐라고 하죠? 역량이라고 하는데 어떤 역량?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니면 창업을 하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인데 어떤 게 있어요? 이런 셀프 인턴십을 통해서 포엠이 완성이 되는데 사람 기술 작업, 메소드, 그 다음에 마니, 돈, 자금 관리, 자금 조달,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게 이 기간이 완성이 돼야만이 이게 계속 이제 갈 수 있는데 사람한테 한 5년 동안 한번 쏘가보고 그 다음에 특허도 내고 메소드 그 분야에 그 다음에 자금 투자 계획과 조달 계획 이런 게 머릿속에 넣으려면 아니 여기서 남 밑에서 하든 자기가 하든 셀프 인턴십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결국은 이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요. 저는 정신하니까 무슨 기업가 정신이 뭐죠? 사람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혁신성도 있어야 되고 요보다 더 중요한 게 진취성, 혁신성,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능력이잖아요. 위험 관리. 이거 위험 감수성이라고 또 하는데 감수하다. 뭐 우리가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뭐 여성의 그 감수성 거의 감수성이 아니고 위험을 극복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감수성. 그게 뭐죠? 매니지먼트 능력인데 이거지 않습니까? 진취성은 뭐죠? 미션이죠. 힘들어도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미션. 지속시킬 수 있는 미션. 그리고 혁신성 산 정상, 무주공산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산을 내려올 때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사고가 일어나는데 포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같으면서 그래서 이 진취성과 혁신성과 위험 감수성 이게 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 의지에 미치는 기업가 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했을 때 기업가 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했더니 여기서 이제 무수한 설문조사도 하고 논문을 했더니 뭐로 결론이 났냐면 그 키워드가 혁신성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진취성이 나오고 혁신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할 수 있는 위험 감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좀 위험을 극복 감수하고 뭘 할 수 있는 이런 뜻도 되지만 요 키워드로 다 수렴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인 분석을 하고 신뢰성 분석하고 했더니 질문을 다 했더니 그리고 여기다가 요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요인은 이거예요. 거기에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여기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진취성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위험 감수성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공감을 하느냐,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게 서브 사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가 기업가 정신 논문에 보면 논문 여러분들 쓸 때 박사 논문은 어떻게 되냐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이렇게 나오고요. 석사 논문은 어떻게 돼요? 기업가 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금은 세분화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런데 석사 논문 어떤 사람은 아예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지도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해요? 워워워 의지는 좋지만은 그냥 공감, 리더십 이런 기존 연구 모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뭘 해요? 여기다가 조절 변수로서 하나를 넣어서 한번 장난쳐봐. 그게 석사 논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조절 변수는 이렇게 되는데 이 조절 변수는 어떤 의미냐면
얘하고 상관관계가 없을 때 조절 변수라고 하고, 얘가 여기에 요렇게 상관이 있고, 요게 정확하게 이제 살짝 요게요, 요거로 가는 거를 요렇게 간다고 보면 돼요. 그냥 여기 대신 요렇게 갔다 보면 똑같은 맛이. 요렇게 되고 여기 연결이 돼버리면 조절 변수가 뭐로 바뀌어요? 매개 변수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요걸 독립 변수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종속 변수라고 하고, 그랬을 때 요거가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매개 변수라고 하고, 상관관계가 없으면 그냥 중간에 조절 변수. 그러면 조절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그 앰프하고 똑같아. 앰프 보면 얘가 이성으로 해가지고 이게 더 확대가 돼가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은 축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조절 변수는 뭐냐면 그 스피커의 그 앰프 역할을 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관계가 있지. 그럼 매개 변수는 뭐냐? 이 매개 변수가 들어갔더니 그냥 매개 효과를 어떻게 보냐면, 이 매개 변수가 들어갔더니 이 다이렉트로 하실 때보다 이 매개 변수가 들어갔더니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다이렉트를 했을 때 이때보다는 얘가 작아지죠. 요거를 평가를 해봤더니 이 매개 변수하고 기억과 정신을 같이 해가 여기 영향을 미친 거하고, 그 다음에 단독 그냥 요게 미친 거하고 비교를 했더니 여기가 효과가 분산이 돼가지고 요 효과가 요 효과보다 작아지구나. 그러니까 여기 없다고 했을 때 요 효과하고, 이게 들어갔을 때 요렇게 했을 때 분산이 되는데, 이 분산 정도를 보니까 아예 이 분산 정도를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존 여기 없을 때 영향보다 이게 있을 때 영향이 생겨, 이게 수치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힘을 뺏겼구나. 그런 거를 우리는 보고 매개 효과가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거를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논문을 작성할 때 뭐부터 한다? 주제 선정입니다. 주제 선정은 이런 관점에서 주제 선정을 하는데, 이 주제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두 번째, 내가 주제 선정을 했다고, 이 논문이 실제로 내가 주제 선정을 했더니 이 키워드 있죠? 이건 다 검증된 변수들이에요. 이런 변수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근처에, 그러니까 이 주제가 선정되면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이 주제는 뭐냐면, 이 주제들이요, 주제는 전부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간 하나의 그 앞뒤 전후의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를 적절하게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어떻게든 집어넣은 게 그게 논문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군더더기 없이 그런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주제라 보면 돼요. 그럼 주제를 선정한다는 의미는 이 주제의 키워드들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논문들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을 해요. 그랬더니 검색이 안 돼. 그럼 내가 생각했던 그 키워드는 사실 뜬구름 잡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슷한 단어의 키워드를 어디서 검토를 합니까? 호서대학교 전자 도서관 들어가면 K-리스 있죠.
거기 논문 한 편 다운로드 받는데 돈 많이 든다 했죠. 몇천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논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냈어요. 어떻게 해요? 한 1000편 내려받았다 해요 저는.